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횡성군 강림면의 대표 역사문화재인 강림로고문화재가 개최됐습니다. 대구 글로벌 게임 문화축제 이펀 2019가 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초의 댄스 영화제 2019 천안춤영화제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2019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진안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국회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감사에선 아동 음란물과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 등으로 불거진 아동 인권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역 배우를 비롯한 아동 청소년의 노동 환경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역 배우 보호가 시급하다며 밤샘 촬영과 인격모독 등 아동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며 아동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책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 기념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임종성과 너른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을 담다 광주를 담다는 임 의원이 지역구인 광주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담은 책으로 주민 저자 56명이 집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지역의 학생들,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인 56명의 주민 저자들은 지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변천사와 생활상 등 진솔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전해숙 의원,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책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광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임종성 의원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이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이런 감정과 감성을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 작은 글이지만은 써 내려간 거기 때문에 아마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책 속에 유권자들의 꿈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면 임종성 우리 의원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마음을 모으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책 속에 쉬운 분의 삶을 함께 내어놓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책이라 의미 있는 책이라며 축하 인사를 남겼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광주에 대해서 또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같이 만든 책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축하드리러 왔고요. 의원이 따로 필요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임종성 화이팅! 이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시를 위해 일하고 있는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도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지역을 대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광주에 꼭 필요하신 인물이 아닌가. 또 앞으로 있을 그런 의원님의 정치 행보에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정치의 길이 있다는 임종성 의원의 말대로 사람이 우선인 정치 행보가 이어지길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의왕시는 부곡동 청소년 문화예지 개관식을 갖고 부곡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15일 부곡동 청소년 문화예지 개관식을 갖고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북카페와 멀티룸, 댄스 연습실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특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청소년들의 만남과 소통, 꿈과 미래 설계를 위한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과 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들의 우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하고 참여 분야도 풍성해서 전시회 기간 내내 관람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5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거둔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첫날 야외광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사흘 동안 문예회관 실내 전시실에서 계속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우수 자치회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수유이동 자치회관의 통기타 공연과 함께 기관별 강의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실내 전시실에서는 각 동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작품 500여 점이 출품돼 관객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시회 참여의 폭이 넓고 생활공예 분야와 취미, 창의력 부문까지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작품이 내걸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강생들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강좌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를 관통하는 탄천은 성남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죠.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들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이 탄천에 이색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7일까지 빛과 물 그리고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이색 조형물 2019 성남축제의 날 투모로우랜드를 탄천에서 선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과 멋진 조형물 그리고 탄천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공간이 조성됐는데요. 야탑교와 사송교 사이의 탄천을 따라 10여 개의 작품과 특별한 공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윈드버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수호자를 표현한 고래의 방, 사람들의 아름다운 감정과 마음을 표현한 심상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보는 이들에게 감상하는 재미를 안겨줬습니다. 투모로우랜드는 예술과 기술이 함께 녹아들어 있어 더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에 맞춰 진행돼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밤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 중앙동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동 일원에 국도비 1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골목 상권 활력 증진 및 SOC 혁신 거점 조성 등 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개 단위 사업이 추진되고 살맛 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중앙동 살마터를 거점으로 9개 세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서부시장은 비어있던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과 문화적 도시재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명한 맛집과 연계해 강릉 대도후 관할을 알리는 막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횡성군 강림면의 대표 역사문화재인 강림노구문화재가 지난 20일 노구사당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주민들에 의해 지내오던 노구 제례를 강림 노구 문화재로 확대 개최하며 지역 고유의 역사 이야기를 계승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2번째를 맞은 강림 노구 문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한껏 무르익어가던 지난 20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강림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축제인 2019 강림 노구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강림 노구문화제는 지난 2002년 강림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노구제례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됐는데요. 강림면에 전해지는 절개곧고 충심 가득한 노구할미와 조선 태종임금, 그리고 그의 스승인 원천석 선생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노고 제례는 18회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고 제례만 가지고 안 돼서 태종대왕과 원천석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또 문화재,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제2회째 노구문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적인 가치를 발굴을 해서 조금 더 알찬 내년부터 다음 해부터는 좀 더 알차고 보기 좋은 또 역사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한 강림면 노구문화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또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 강림 노구문화제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 가운데 가장 먼저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개승돼 어느덧 18번째를 맞은 노구 제례가 거행됩니다. 이어서 노구 할미의 넋을 불러 액을 맞고 위로하는 판시시와 진혼무, 그리고 강림면의 안녕과 복을 빌어주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는데요. 올해 노구문화제에서는 특별 초청된 강원 가명국악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도 이어져 노구문화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노구문화제에 처음 와봤는데 몰랐던 문화도 알게 되었고 천연염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체험해서 좋았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처음 지금 이쪽으로 방문을 했는데 너무 경치도 좋고 오늘 행사가 너무 아름다운 문화제라서 저희가 정말 잘 왔던 것 같아요. 오늘 행선지를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편 노구문화제 행사장 일원에서는 한지공예와 천연염색체험, 꽃차 및 전통차 시음 행사가 진행됐으며 민속 놀이터와 민속 주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5일간 2019 전국 초등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평창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국 초등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평창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며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평창군 체육회가 후원했습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는 남자 초등부 35개 팀, 여자 초등부 21개 팀 등 전국 초등부 선수들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관계자는 전국 초등학교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사계절 내내 국내외 스포츠인들이 즐겨 찾는 레저 스포츠 도시 평창에서 좋은 추억을 담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게임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구 글로벌 게임 문화 축제 이펀 2019가 대구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대구 글로벌 게임 문화 축제는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로 게임 문화도시의 우수성과 대구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매년 9월에서 10월경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9일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박지훈 엔젤게임즈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행해온 프로그램인 도심 역할 수행 게임은 매년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게임 영상 콘서트에서는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 게임사, 주식회사 엔젤게임즈에서 출시한 인기 모바일 게임 히어로 칸타레를 테마로 게임과 영상, 음악을 결합한 다양한 퍼포먼스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레전드 매치와 더불어 글로벌 인기 게임인 철권을 종목으로 개인 방송인들이 대결을 펼치고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이외에도 코스프레 대회와 코스프레 퍼레이드, 플래시몹 등 다양한 이벤트로 동성로를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지난 24일 울산에서 시 소속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하반기 공직자 안보 통일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관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안보 통일관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는 각종 언론 미디어 매체에서 북한 관련 시사 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송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로 클로즈업 최근 북한 사회와 통일 이슈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탈북 출신인 이소연 강사가 전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공직자들이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와 경험을 접하면서
살아있는 안보 통일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세계과학도시연합 국제행사가 대전에서 펼쳐졌습니다. 대전시와 세계과학도시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2019 세계혁신포럼 제16회 WTA 대전 하이테크 페어와 2019 유네스코 WTA 국제공동 워크숍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를 위한 스마트시티로 국내외 창업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 대전 지역 유명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는 피칭과 멘토링 프로그램, 세계 6개국 40개사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진행하는 1:1 수출 상담회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세계혁신포럼에서는 국내외 30여 명의 연사들이 도시가 나아갈 비전과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세계과학도시연합은 전 세계 과학과 기술을 동력으로 지방정부 간의 공동 발전, 나아가 인류 전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8년 대전시가 주도해 창립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위계 격상, 민간 여객기 활주로 재포장 등의 사업을 항공정책, 공항개발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연 300만 이용객 시대를 눈앞에 둔 청주국제공항. 충청북도가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위계 격상과 활성화를 위해 총력에 나섭니다. 특히 국토부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청주공항의 위계를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관문공항 지정 육성도 계속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의 북한 직항로 개설을 통일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청주공항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하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입주하면 이용객이 늘고 미국 유럽 노선 개설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추진 여건도 조성됐다는 판단입니다. 민간 여객기가 이용하는 활주로 재포장도 재추진하고 운항 등급 상향 조정에 나섭니다.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독립청사 건립을 진행해 내년 에어로케이 운항 시 부족한 터미널 공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19일 대천체육관에서 제4회 도서관 책문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독서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행사는 오천 작은 도서관의 우쿨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나만의 책 만들기, 톡톡 영어 도전기 등 책 내용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또한 대천체육관 중앙무대 앞에서 추천 도서의 내용으로 OX 퀴즈 맞추기와 책과 음악이 만난 북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천안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춤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댄스 영화제 2019 천안 춤 영화제가 영화로 춤을 느껴라를 주제로 천안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019 천안춤 영화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신세계 백화점 충청점, 인디플러스 천안 등에서 올해의 주제 탱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와 프로그램으로 개최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내외빈,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선언, 축하 공연, 개막작 상영 등으로 이어져 천안춤 영화제의 개막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멋진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틀간 이 춤 영화제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인 탱고 다이어리를 비롯해 열정적으로 영화 춤 속에 빠져들 수 있는 53편의 영화가 상영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올해 천안춤 영화제의 단편영화 공모전에는 94개국 1,568편의 영화가 출품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국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폭넓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공모전을 운영해 2010년 천안춤 영화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영화가 출품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대전에서의 국화축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남 양산에서도 국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를 만끽할 수 있는 양산 국화 형연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양산 워터파크 광장과 명동 근린공원 광장 등 두 곳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터파크 광장에는 분재와 대구, 각양각색의 조형작품 등 3만여 점이, 명동 근린공원 광장에는 18,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또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먹거리 장터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놀이 등도 마련돼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했는데요. 포항시는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신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18일 청하면 월포리에서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장애인 근로자,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현재 3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 및 훈련생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현수막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의 기존 시설에 지진 피해까지 겹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장애인을 추가 고용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건립했습니다. 신축 작업장 건물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으로 설계됐으며 맞춤형 복지 공간 등 편의시설 극대화로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10월은 경로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주군에서는 경로의 달에 맞춰서 노인의 날 경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주군이 지난 15일 무주 반딧불 체육관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경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대한노인의 무주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노인의 날과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기념식에는 황인원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 의회 의장, 황희탁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관계자들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한노인의 관계자는 지나온 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고향 무주와 후손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자라며 이 자리가 고생 많았던 우리들을 위한 위안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흘리신 땀과 노력, 그리고 지혜가 무주다운 무주를 만드는 힘이라며 지역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의 보람을 느끼시며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울려 배우시며 재미도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군산의 음파호수공원에서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5회 가천 그림 그리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가천길 재단이 주최하고 전북도, 군산시, 군산시의회, 가천대길병원, 가천대학교 등이 후원한 제5회 가천 그림 그리기 대회가 군산 음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이른 아침부터 모인 가족들이 대회장 곳곳에 텐트를 치며 돗자리를 깔아놓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등 총 1만 5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가천길 재단은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문구용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버블 매직쇼, 과학마술 및 폐바트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부스를 준비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문소희 학생은 대회 참가를 위해 논산에서 처음으로 왔는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10월 15일에 열린 2019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전라북도 진안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안군이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초지자체군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SNS 대상은 매년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운영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진안군은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를 통한 평가에서 두루 좋은 점수를 얻어 2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안군은 유튜브를 비롯한 5대 SNS 채널을 통해 진안군의 아름다운 풍경, 여행, 지역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정보, 행정 서비스는 물론 진안 농특산물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알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월드 백일훈입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이번 주에는 놀랍도록 똑똑한 동물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동물은 아메리카 너구리입니다. 도구를 이용할 줄도 알고요. 벽을 올라가지 못하는 동료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등 집단 생활을 할 정도로 똑똑하죠. 까마귀는 조류 중 가장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7살짜리 아이와 지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까기 어려운 호두를 일부러 도로 위에 올려놓고 자동차가 지나가길 기다릴 정도입니다. 앵무새 역시 똑똑합니다. 원숭이 못지않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할 뿐만 아니라 사물, 그리고 다른 동물의 소리도 모사할 줄 알죠. 똑똑한 동물하면 뺄 수 없는 오랑우탄입니다. 나무를 사용해서 도구나 침대를 만들 수도 있다네요. 우리에게 친근한 돼지 역시 지능이 높은데요. 3살 아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퍼즐을 맞추라고 시켰더니 3개의 퍼즐을 1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바닷속엔 돌고래가 있죠. 물속에서 거품을 만들며 장난도 치고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동물은요.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지적인 침팬지입니다. 관찰력도 뛰어나고 심지어 사람보다 단기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똑똑한 만큼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동물들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플러스월드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